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같고, 다음 주 7일부터 시작될 미중 무역 협의와 2019년 글로벌 증시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2차 북미회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 시점을 좀 어느 때로 지금 관측하고 있죠? 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폼페이오 그리고 김영철 간의 고위급 회담이 먼저 재개가 돼야 되는데요. 북미와 관련해서는 뉴욕이라든지 판문점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제출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핵실험장 폐기만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지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물질의 상산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핵을 신고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그리고 제재 완화, 종전 선언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입장차를 줄이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그 협상에는 조금 난항이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이번 신년사를 통해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북한은 좀 어떤 전략을 지금 거져갈지 우리의 입장은 또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엔 제재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신년사에 38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원전 건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대로 남북 경협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원한다면은 남한이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선물 보따리를 꺼내달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또 한미 동맹 사이의 틀을 깨고 미국의 그 제재 완화를 하려는 이런 압박도 전략도 숨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동의 없이 우리가 남북 경협 의 속도를 낼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공조도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아무래도 한미 공조를 같이 해주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한 지 꼭 한 달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중국의 양보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다음 주 7일부터 시작될 그 실무 협의에 무역 협상에서 좀 합의안이 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차관급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중순서부터 차관급 라인들이 가동이 되면서 의제와 관련해서 상당폭 그 의견을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 협의를 위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자동차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고요. 또 농산물에 대한 대규모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역 합의에 대한 도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라든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굽히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이런 그 저자세를 비춰줬을 경우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낮은 수준 그리고 양보라든지 자주적 대응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3월 1일 시한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무역 전쟁의 여파 때문일까요? 중국의 제조업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경제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됐었죠.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이 50선을 밑돌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올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성장 둔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 주도 성장 엔진이 내수 주도로 바뀌는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소득 분배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버블 문제뿐만 아니라 세 가지 격차라고 하는 도농 간, 지역 간, 업종 간 격차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체제적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당분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경제 연착륙을 원한다면 무역 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또 이노베이션을 중시한 경제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새로운 2.0 버전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기에 달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그 소득 1만 불 벽에 부딪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얘기를 나눴던 지표도 그렇고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이 중국 경기가 나빠지게 된 이 배경 어떤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순환적인 요인보다는 체제 구조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냉전과 관련돼서 그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적 함정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경기 둔화는 단순한 수출 둔화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올해 경기가 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네, 작년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이 발발한 첫 해였지만 올해는 무역 전쟁에 따른 실무적인 그 체감 경기 악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세금 감면 조치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200조 원 정도 규모의 그 세금 감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수입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도 폐기시키는 문제들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장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충칭, 쿵민 그리고 광저우, 탕장강과 같은 27개 고속 전철과 관련해서는 18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 전철 사업만 하나만 가지고도 성장률을 0.5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장벽을 낮춰서 아무래도 만도 초차식 그러니까 그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다른 나라를 추월하겠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 안정화 관련해서 지준율을 한 4차례 정도 인하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준율과 관련해서는 1%포인트만 낮춰주더라도 200조 원의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시장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급락 장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올해 첫 거래일은 일단 무난하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주식시장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죠? 네,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 2.9%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제4차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세라든지 세출 확대 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역 마찰이 심화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의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경기 후퇴에 따른 신중론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는 하향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에는 4개 기업의 IPO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 수급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은 하반기부터는 경기 연착륙 신호가 나타나면서 반등한다는 점에서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융시장 분위기와 여건 등을 좀 짚어주셨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얼마나 예상될까요? 네, 올해 S&P 500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을 한 5% 포인트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가 작년에 27% 전후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효과도 감소하는데 이익률 악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하락하고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수송비, 이자 비용 그리고 추가 관세에 따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모두 가격으로 전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더라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한 16배 정도로 적용한다면 S&P 500 기업의 연말 주가는 한 최대 좋아지면 한 2,900포인트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7,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글로벌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기업 실적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이 상반기에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월마트라든지 P&G, 코카콜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 주가 변동성이 낮은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임대료를 챙길 수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 그리고 특히 생활 필수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 국면에 개인 소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이들 종목을 좀 중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유틸리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하락기에 들어설 땐 유망한 투자 종목이지만 현재 유틸리티 업종의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